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6학년도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번 시간에는 부산대학교 치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면 내가 부산대학교 치전원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을 보시면 사이과대학,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학교가 치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한전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산대학교 치전원은 보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영어 성적 20% 플러스 서류평가 30%를 하고 난 이후에 EBS만큼을 선발해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가 반영이 되면서 MDT 30점, 그 다음에 면접 20점을 반영을 해요. 특히 1단계가 이제 영어 20에 서류평가 30이기 때문에 50%, 50점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1단계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성적과 서류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MDT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는 MDT 성적을 1단계 발표 이후에 2단계에서 반영을 하죠. MDT의 성적의 반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을 일반적으로 서열화시키는 거는 안 좋거든요.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고 전남대나 부산대학교는 낮은 대학이니까 서울대학교의 상위권 애들은 무조건 원서를 쓸 거야 라는 인식보다는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학교가 전형의 방법이 각기 다르고 전형의 요소나 전형의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어질 때는 뭘 잘 봐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의 정도가 어느 대학에 과연 적합하냐 라는 점을 잘 고려하셔서 원서를 써야 되겠죠. 내가 성적이 좀 낮다 해서 무조건 부산대학교가 유리한 게 아니죠. 전형의 방법상으로 고려할 때 오히려 서울대학교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서울대학교는 차이과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죠. 부산대보다 서울대학교의 충원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무조건 대학을 서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가 어느 대학의 전형의 방법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대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는 1단계에서 영어와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큰 거고 2단계에서는 MDT의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6일부터 8월 8일이니까 올해도 비슷한 시점에 원서 접수를 하겠죠.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의 입력은 8월 6일부터 8월 9일이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9월 20일, 면접 일자는 10월 5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자의 발표는 11월 29일에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면 부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25명을 뽑는데 이 지역인재 전형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15명, 그 다음에 대학에서 10명 정도를 뽑아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고 또 지역인재도 자연계 출신자로 한정이 되어집니다. 외국대학 출신자로 별도 전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대학이나 또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는 과연 외국 대학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부산대학교가 유리하냐, 아니면 외국 대학의 별도 전형을 없이 진행하는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더 유리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대학 출신자에서 4명을 뽑고요. 국내 대학 출신자는 10명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꽤나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된다면 그만큼 치전원의 합격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모집 인원은 40명을 선발합니다. 자, 지원 자격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분,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연도에 MDT 시험을 응시하셔서 성적을 취득하신 분, 그 다음에 영어, 토플, IBT나 탭스의 공인응시 성적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형의 요소는 1단계에서 2배수예요. 서류평가 30, 그 다음에 영어 20%니까 50점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20, 40이고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면 40, 60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 개의 요소의 반영 비율이 크고 2단계에서는 MDT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성적의 점수를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IBT 환산 점수가 취득 점수 나누기 120 곱하기 15 플러스 5예요. 그래서 이걸 2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어지고 120점 만점이 20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119점은 19.97, 118점은 19.74, 117점은 19.62, 116점은 19.49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1.1점 간의 점수의 구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대학과 좀 차별화되어지는 점은 영어 성적의 일정 점수, 다시 말하면 117점을 기준으로 하면 170점부터 120점까지를 20점 만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점당 점수의 구간 점수를 다 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2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13점까지가 거의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120점 만점을 할 때. 그만큼 영어 성적은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113점 이상의 점수라고 한다면, 113점 이상, 다시 말하면 19.12 정도의 점수 구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1단계에서 영어와 서류평가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고득점을 맞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류평가에서 지금 보는 요소들은 보니까 학업 역량의 10점, 잠재적인 사회 역량의 10점, 기본 점수의 10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점수의 부여는 학업 점수에서 10점을 부여하고요. 잠재적 역량에서 10점을 주는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치의학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 및 학교 생활의 충실도니까 기본적으로 GPA 성적이 반영이 되는 거고, 잠재적 사회적 역량은 전공 관련 적합성 및 진로 탐색 역량, 자기소개서의 자기성장 및 노력과 수학계획이니까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의 비중이 되게 큰 거예요. 부산대학교는 결국은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왜? 서류평가의 반영비율이 30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GPA 성적은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어지는데 4.0, 4.3, 4.5 기준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한 96점, 100점 환산 점수를 할 때 96점이나 97점 정도라고 한다면 지원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면접고사는 수능 이후가 아니라 면접고사는 우리가 이제 MDT 시험을 보고 난 이후 1단계 합격 이후에 우리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의 비중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구술 및 인성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발전 역량 및 발전 가능성에 5점, 그 다음에 인성에 5점, 기본 점수에 10점을 해서 총 20점을 주니까 그렇게 면접의 비중이 크진 않죠.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2단계에서는 MDT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면접의 비중이 크지 않아도 1단계가 2배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2배수니까 그만큼 배수가 적은 거잖아요.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합격에 많이 다가갔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의 반영비율이 적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이 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역 고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67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역대학 자연계가 되어지면 3.60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만큼 적습니다. 지역대학 자연계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부산 지역에서 부산대학교다. 또는 뭐 디스트다. 그렇죠? 디지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경우죠. 디지스트는 빼고 유니스트나 아니면은 부산대학교 정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지역대학으로 원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고교라고 한다면 부산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뭐 자사고도 있고 과학고도 있고 뭐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고, 또 부산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나 자사고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상위 명문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들도 보기 때문에 내가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성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과연 지역 인재로 원서를 쓸지, 지역 고교 자연계를 쓸지, 지역 대학 자연계로 원서를 쓸지를 결정하시게 될 것 같고, 경쟁률을 봐가지고는 지역 고교 자연계가 경쟁률이 항상 이렇게 지역 대학 자연계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경쟁률만으로 지원 가능성, 합격 가능성의 유리함을 판단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학 출신자의 경쟁률이 7.50이에요. 10명 모집 인원에 75명이 지원했고요. 경쟁률이 7.50이니까
지역 고교나 지역 대학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우리가 경쟁률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MDT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합격의 가능성이 높을까? 1단계를 통과만 한다면 그만큼 MDT의 반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이제 자연계열 1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 누적 한 83%, 그 다음에 자연과학 2 같은 경우는 100분위로 봤었을 때 약 81% 이상의 100분위라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출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그 다음에 기타 서류, 최대 10개 이내로 제출이 가능한 기타 서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고, 이게 바로 1단계 서류평가 30%에 반영이 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산대학교는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의 문항이 참 길어요.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어떻게 쓰는 게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보시는 내용처럼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1500자. 의 글자 수를 두고 있고, 여기에 성장 배경, 대학생활, 지원 동기, 자기 성격과 특기를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성장 배경에다가 한 300자 쓰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다가 300자 쓰고, 지원 동기에다 300자 쓰고, 자기 성격에다 300자 쓰고, 모든 내용들을 400자, 300자로 나누어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또 자기소개서 묻고자 하는 질문에 맞게끔 글의 소재나 구성들을 잘 구성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1500자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700자, 800자 정도로 해서 2개의 소재를 활용하여 글을 구성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2번째 문항은 천자예요. 천자니까 이것도 대부분 500자, 500자 정도로 해서 나누어 쓸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수상에 대한 거, 또는 자격증에 관한 거, 봉사활동, 연구 경력, 기타 자신의 능력과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써라. 과연 내가 어떤 내용의 글의 소재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실제 내가 부산대학교 치전원에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합격 가능성이 없느냐를 잘 판단하셔서 과연 자기소개서를 어떤 부분으로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건지, 역량 중심으로 글을 쓸 건지, 아니면 본인의 활동 중심으로 쓸 건지, 또는 학업의 우수성 중심으로 쓸 건지, 또 진로 방향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잡아서 쓸 것인지, 글의 구성을 어떻게 씀으로써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잘 고민하고 소재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학계획서도 글자 수가 1500자예요. 보시는 것처럼 1500자, 1000자, 1500자니까 전체 글자 수가 4000자가 되니까 정말 길죠. 400자씩으로 나누면 10개 문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써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수학계획서는 입학시 수학, 생활계획의 잘된 희망에 대해서 글을 써라 이렇게 되는데, 수학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수학계획서, 다시 말하면 입학시 수학, 생활계획, 장래 희망이라고 해놓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를 쓰는 거구나. 그러면 다 뭘 쓰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본과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의사로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의사로서 어떤 연구를 하고, 또 대학 내에서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모호하죠. 그렇죠? 모호한 내용들. 단지 대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대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발췌해서 이용하여 글을 쓰는 형태를 쓰다 보니까 모호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학계획서라는 것을 쓸 때는 꼭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대학에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경험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실제 내가 치전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대학 내에서의 활동과 연구나 경험들을 내가 의전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연계시켜서 글을 써야만, 나는 대학에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 난 대학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치전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부산대학교 치전원에 입학하고 난 후에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글을 써야만 자신의 경험, 생각들이 잘 묻어나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학 계획서, 입학시 수학 이러면 대부분 다 그냥 내가 의전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건지를 쭉 나열해서 쓰면 대학교의 홈페이지 그대로 발치, 또 부산대학교 치전원 홈페이지 발치 해서 그냥 교과 과정을 늘어놓는데 국한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써서 붙이는 정도의 의미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수학계획서를 자칫 잘못하면 망치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부산대학교 치전원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자소서는 거리가 멀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대치동 학원까지 직접 오셔도 되고, 대부분 거리가 머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MDT 시험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화상으로 저와 함께 첨삭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요. 보통 자기소개서 구조 설계를 짜는 과정을 화상을 통해서 2회 또는 3회 정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메일 통해서 글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의 반영비율이 30%예요. 30점이에요. 30%가 아니라 100%로 하면 60%겠네요. 점수로 하면 30점이고 그 30점 내에서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의 반영의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실하게 잘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